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메 내공학과 정재승입니다. 그 체인지원 컨퍼런스는 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참여도 했고 또 다음 세대 재단 제가 그 열심히 돕고 있는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어서 각별히 애정이 많이 가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와서 굉장히 많은 걸 저도 배우고요. 또 오시는 분들도 다들 너무 따뜻해서 이 행사는 기다려지는 행사인데 올해는 또 특히 대전에서 한다고 해서 또 각별히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비영리 재단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핀 조명이 막 있으면 말을 잘 못합니다.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약간 요로 숨어서 이렇게 반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화면에 안 나온다면서요? 네. 사실은 그게 원하는 바이긴 하나. 네. 좀 떨리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혁신은 어느 조직이나 다 필요하죠. 왜 혁신이 필요하냐 하면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같은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즐겁고 몰입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야 결과도 더 잘 나오고 그래서 혁신은 반드시 성장 혹은 결과 중심적이지 않더라도 모든 조직들이 늘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혁신을 하면 좋을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IT에서 만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뮤지컬 벤치라는 게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의 공원에서 이 벤치들이 전시가 됐었는데요. 이 벤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이 앉으면 거기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대면 그 사람의 그 피부에서 느껴지는 피부 전도도의 변화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바꾸어서 스피커에 연결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긴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음악들이 달라지고 내가 그걸 듣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벤치를 보고 문득 MIT에 제가 20년 전에 우연히 이제 방문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때 보았던 벤치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한 학생이 대학원생이 이제 이걸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떤 벤치였냐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벤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제가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하는 얘기들을 전부 다 그 벤치가 기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전부 네트워킹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 그런 벤치를 쫙 놓은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대전의 원동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탁 눌러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그 벤치에 녹음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이걸 만든 이유는 이야기 주크박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게 이야기를 쭉 할 수 있으면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놓고 태그들을 개인 정보들의 태그들을 빼내면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지적 유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았더니 MIT 근처에 또 보스턴에 있는 그 공원에다가 이걸 만들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거기다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장치가 굉장히 힐링
머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들어주지 않는 이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해져서 돌아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어느 시민단체가 이런 것들을 막 전 세계에 좀 퍼뜨리고 이런 그 어르신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시민단체들에게는 비영리단체에게는 테크놀로지가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IT에 대해서 좀 더 친화적이시겠지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또 이런 테크놀로지까지 끌어안으면서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잘 하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비영리 단체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드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제목으로는 비영리 단체에게 혁신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수동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비영리 단체가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제가 한 8가지 정도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도 사회적으로 해온 일들도 뭐 영리단체들하고의 일보다는 비영리단체들하고의 일들이 좀 더 많았고 또 10월의 하늘이라는 뭐 행사라든가 뭐 백인천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정말 비영리 활동 같은 것들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조직 없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겪은 내용들을 오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사회는 비영리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는 보상 중심 사회, 보상 중심 조직들입니다. 자, 그 사람의 실적을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연봉과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성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근데 이런 보상 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동기 중심 사회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 해리 할로우라는 그 영장류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퍼즐을요, 그 레서스 멍키라는 아주 작은 원숭이가 머무는 케이지에다가 우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쟤를 잘 풀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쉽게 쉬운 문제지만 이 원숭이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잘 풀면 이렇게 툭 풀리는데 그걸 보면 원숭이가 좋아서 막 돕니다. 그 우리를. 그리고 다시 와서 얘를 정성스럽게 다시 잠급니다. 그리고 또 얘를 툭 풀고요. 또 풀리면 좋아서 막 돕니다. 이런 일을 자꾸 심심할 때마다 반복하기 때문에 2주쯤 지났을 때 이 원숭이를 앉혀놓고 저 퍼즐 앞에 놓으면 원숭이가 타다다닥 탁 푸는 거죠. 근데 이 퍼즐을 밀어넣은 다른 우리에는 쟤를 풀어야만 물을 주는 겁니다. 혹은 여러 마리가 있을 때 얘를 가장 빨리 푼 원숭이에게 더 많은 땅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숭이가 목이 마르지 않으면 이 퍼즐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마다 와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퍼즐을 풀고요. 다 풀면 빨리 물을 달라고 종용을 합니다. 네. 여러 마리의 원숭이들 안에 저 퍼즐을 밀어넣고 제일 잘 푼 원숭이에게 더 많은 땅콩을 지급하면 80%의 원숭이가 퍼즐을 푸는 걸 포기합니다. 네. 20%만이 와서 얘를 끄적끄적 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2주 후에 그들의 퍼포먼스가 좋으냐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밀어넣은 우리의 원숭이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재미있어서 한 애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고요. 저는 이게 사람에게도 통하는 그런 레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에는 저 해리 할로우가 이 실험 결과를 세상에 발표하면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처벌을 하면 그 행동은 안 하고 보상을 하면 그 행동은 잘한다.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강화 이론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그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거 원숭이한테나 해당되는 거야라고 비난을 받을까봐 이걸 세상에 발표를 못했던 거죠. 그의 제자가 우연히 이걸 발견하고 다양한 동기들이 있구나를 연구하게 돼서 이걸 세상에 발표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학자이고요. 그가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저 피라미드 욕구 5단계 테이블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겠지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때 훨씬 더 좋은 창의적 성과물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빌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이 어떤 리워드와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봤더니 단순 업무일 경우에는 생리적 욕구를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컨트롤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성과물을 원한다면 이런 발견적 업무에는 상위의 욕구를 그 동기 자체를 충족시켜 줘야만 더 근사한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걸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른바 이제 톰 소여 이펙트라는 거죠.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에피소드 다 기억나시죠? 그냥 일요일 날 폴리 이모가 그냥 그 페인트 칠 하라고 해서 그냥 페인트 칠을 할 때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벤이라는 친구가 지나가죠. 그래서 너 이거 다 색칠해야 돼? 안 됐다 하고 있을 때 톰이 잔꾀를 내죠.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내가 폴리 이모한테 사정해서 색칠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게 된 거야. 했더니 이제 벤이 그래 그럼 나 한 번만 하게 해줘. 내가 먹을 사과 넣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벤이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 색칠을 하는데 정말로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씩 색칠을 하고 톰 소여는 옆에서 그거를 사과를 먹으면서 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같은 일이라도 그게 놀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즐겁죠. 그리고 사실은 결과물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과정 중심으로 사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결과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정 중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놀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놀이는 뭐냐? 다들 열심히 하고 뭔가를 완수하기도 하고 근데 일하고 다른 점은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행위를 우리가 놀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을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동물들, 지적인 동물에게만 이 놀이라는 현상들이 관찰되는데 이 놀이를 만약에 결과물이 아주 좋아야 되는 곳에 적용을 하면 그 과정에 굉장히 충실해서 결과물마저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튜어트 브라운이 말한 것처럼 놀이처럼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 여러 10월의 하늘 같은 활동을 하면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자고 사람들을 꼬시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를 치르고 나면 걔가 주는 즐거움을 다 만끽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후년 이게 계속 지속되려면 그 처음에 가졌던 동기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보다 그 일을 10년, 20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이 놀이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이게 동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그 과정을 되게 중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비영리 단체에 각별히 강조드리는 이유는 사실 비영리 단체가 그렇다고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굉장히 평가를 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체근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게 의미를 찾고 거기에 모티베이션을 주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로요. 영리 단체와 유사한 제도는 가져왔으나 사실은 비영리 단체가 원래 갖고 있는 속성들은 또 그대로 담고 있어서 어중간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들일수록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가치를 우리가 향해 가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은 이게 의미 있고 재밌다고만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지?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다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이 없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왜 맨날 노가다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지금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조직에는 지금 없구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리더가 만들어주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성에 우리의 조직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Great Place to Work라고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걸 매번 정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edibility, respect, fairness, pride, 그 다음에 동지애라고 할 수 있는 camaraderie, 이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사람들이 서로 얘기해요. 실적을 중시할 때보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의미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을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회사들의 퍼포먼스가 사실은 더 좋고 이직률도 더 적고 주식도 더 많이 오르더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중시한다고 결과가 소홀히 되는 게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요즘 화두가 되는 것들을 비영리 단체가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그 단체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대개 그 단체들은 그 비영리 단체는 그럴 힘이 없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할 때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세상에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끼리 하는 거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우리가 누구를 끌어들여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위키피디아가 굉장히 잘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위키피디아가 사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모두가 쓰고 있던 시절에 우리 웹페이지 그냥 하나 빈 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거기다 적어 놓고 갈 것이다. 남이 틀리게 적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그걸 고쳐줄 것이다. 이거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람들은 전문가가 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일반인이 쓴 위키피디아를 더 많이 볼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명제는 그들이 이걸 출발할 때 내세운 모토였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그 굉장히 오랫동안 막 이런 일들이 막 쌓여서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2003년도에 벌어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키피디아가 성공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시도를 하고
그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이거를 많이 애용해주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도 제가 보면 위키피디아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왕창 벌 수도 있을 법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팔지 않겠다. 지미 웨일즈라는 이 위키피디아를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하다. 서버를 운영해야 되고 하드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기부를 해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위키피디아를 쓰기 위해서 기부를 해요.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엄청난 베네핏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참여해서 소통, 공유, 개방이라는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이런 요소들을 비영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잘 그 개념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벤션과 이노베이션은 다릅니다.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가 점점 실제로 작동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널리 활용되어야 그게 본질적인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비영리 단체에 계신 분들은 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군가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좋습니다. 봉사하는 마음도 되게 있고 그래서 제가 10월의 하늘을 함께 하면서 했던 분들하고 굉장히 친한데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분들은. 그래서 뭐 좀 부족하면은 뭐 좀 도와줄 게 없냐고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굳이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비영리 단체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히포 워터 롤러라는 게 이제 많이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구글로부터 이제 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불편하게 아이나 여성들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더럽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물을 먹고 싶은 욕망이 들겠죠. 그것이 이른바 waterborne disease를 많이 퍼뜨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물을 이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한 이 너무나도 단순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됐고요. 이제는 이거를 변형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장치는요, 빨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물을 넣고 빨래를 넣고 애를 주면 애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놀고 나면 얘가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통돌이 아이들이 직접 통을 돌리는 통돌이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헹구고 나서 그냥 깨끗한 그 빨래만 넣고 다시 막 돌리면 얘가 또 막 돌아가서 건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치들이 이제 요즘 등장하기도 했죠.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려면요, 일단 그 비영리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누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그게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조직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거 전부 다 사회복지학과 출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교육을 잘 받은 것, 그거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다이버시티가 사실은 창의성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뇌를 연구하니까 뇌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야죠.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화수분 같은 뇌 영역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곳, 그 실험할 때마다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공통적인 거는 창의적인 순간에 평소에 잘 연결되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뭘 위해 디자인되어 있느냐? 생존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어요. 네. 생존에 좀 더 적합하도록. 네. 근데 생존은 어떨 때 가장 생존 확률이 높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으면 여기서 누가 나보다 머리가 좋은지를 살펴본 다음에 제일 똑똑한 사람 뒤에 서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워일 때 제일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거고 설령 잘못된 선택이어도 그 사람이 피를 보고 나면 아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했을 때 고래, 상어, 새우, 해변 그래 굉장히 자연스럽죠. 너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 스컹크요. 그러면 쟤 또라이구나. 쟤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걔네들을 뺍니다.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저장하겠어요? 바다 옆에는 고래, 상어, 해변, 새우 같은 단어들을 근처에 저장해서 바다 하면 을에 연상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공유하게 하겠죠. 그럼 스컹크는 굉장히 멀리 저장해 놓겠죠. 창의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다와 스컹크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두 개가 서로 절묘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 그게 창의성의 기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건 원래 쉽지 않고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우리 뇌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다른 경험을 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나한테는 낯선, 나한테는 늘 뒤통수를 치는 통찰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거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노동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됐습니다. 희생을 강요하고 봉사의 마음으로 이게 지금 의미 있는 걸 하는 거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을 굴립니다. 그게 비영리 단체나 영리 단체나 모든 조직이 하는 행동입니다. 돈을 주고 다른 데에 맡기면 나는 더 창의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주고 다른 데 맡기는 그 돈을 아끼려고 네가 그냥 그 노가다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할 시간들을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로는 얘기하는데요. 사람과 돈 사이에서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을 굴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조직은 그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돈 주고 맡길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인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은 무슨 일이냐? 이건 돈을 주고도 누구한테 맡길 수 없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 그게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노가다를 하느라 당연히 그런 걸 할 마음의 여유가 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일을 되게 즐겁게 하는 걸 플러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거 간단하게 해버릴까 혹은 기발하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가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돈으로 환원하고, 예, 나는 좀 더 창의적인 일들에 시간을 써야 되고, 그 창의적인 범위 안에 여러분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예인데요. 그 아나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아이와 청소년들이 이제 그 아동 학대 당하는 걸 이제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일들을 하는 그런 재단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재단인데 그 재단이 만든 포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포스터냐 하면요, 이게 길에 그냥 이렇게 그 전광판처럼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시각에서 얘를 보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게 내려다보면은 아이가 멀쩡하게 보여요. 예. 근데 아이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 아이가 맞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보여요. 예. 엄마가 널 때리면 일로 신고해 라는 메시지가 써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78%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부모가 옆에 늘 있는데, 손잡고 있는데 아동학대 포스터를 애가 보고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눈에는 안 보이고 아이 눈에만 보이도록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대단한 테크놀로지냐? 렌티큘러 프린팅이라고 해서요, 그냥 여러분 무슨 건축학과, 그냥 여러분 동네 좀 괜찮은 인쇄소 프린터 집에 가면 다 할 수 있는 프린팅입니다. 예. 약간 렌즈 타입으로 약간 굴곡이지게 만들어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을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테크놀로지가 페이스북에 바이럴이 되면서 얘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 재단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재단에 돈을 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디어가 테크놀로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래서 조직이 존재감이 드러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깨워지고, 그래서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덕분에 이 포스터는 더 많이 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사실 이런 일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섹시한 속옷인데요. 속옷에다가 이렇게 카본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장착해 놓으면 그 피부의 전도도를 체크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몸 상태인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기도 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서 임파워먼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영리 단체 조직일수록 사실은 더 모든 사람들이 돈이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이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비영리 단체일수록 거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싶어 해요. 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돈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컨트롤러빌리티로 그 보상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나 갖고 있는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네. 지금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이냐면요, 그 쥐가 있는데 쥐 앞에다가 두 개의 레버가 있어요. 한 레버를 누르면 먹을 게 나오고, 다른 한 레버를 누르면 쥐의 오르가즘 센터에 전극을 꽂아놔서 이 쥐의 고개 전류가 흘러서 이 쥐가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르가즘 레버를 누르다가 굶어 죽어요. 예. 그만큼 먹는 거하고 쾌락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쥐에게, 인간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실험은 요 실험 장치 옆에다가 똑같은 실험 장치를 놔뒀어요. 그래서 쥐가 있고 거기도 먹을 게 떨어지고 오르가즘 중추에 전극이 꽂아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쥐가
오르가즘 레버를 누르면 양쪽 쥐에 오르가즘이 느껴지고요. 이 쥐가 먹는 거 레버를 누르면 양쪽 쥐에 먹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첫 번째 쥐는 자기가 선택한 거고, 두 번째 쥐는 제가 선택해서 할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물리적 환경은 완전히 똑같은 거죠. 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두 번째 쥐의 수명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같은 오르가즘이고 같은 음식인데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제가 하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서 코티졸 레벨이 높아져서 수명이 줄어들 정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밤을 새면 기분이 좋지만 할만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일들은 죽을 맛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활력을 가지려면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거기서 뭔가 보람을 느껴야지 그 조직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조직도 아니면서 리더가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수명이 줄 만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고 실제로 그 리더 목표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과정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면서 일들을 정할 때 그들이 훨씬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보다는 그 임파워먼트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하면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너 이거 하면 뭐 줄게 라는 보상보다는 좀 동기 중심으로,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찬찬히 즐겁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 노동보다는 좀 아이디어로, 테크놀로지로, 또 그것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오픈 이노베이션도 하고, 그 과정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권도 이양해주고 좀 더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가질 때 비영리 단체들이 훨씬 더 그 활력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10월의 하늘은 어떤 행사냐 하면요, 어떤 활동이냐 하면 제가 그 트위터로 우리 그 지방에 있는 도서관은 저자를 초청하고 과학자를 초청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곳의 아이들은 과학자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가 태어난 고향 혹은 애정이 있는 작은 도시에 가서 거기 있는 도서관에서 1년에 하루만 364일은 자신의 재능을 정당히 사회에 청구하고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루만 그 도서관에 가서 과학 강연을 기부하자.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SNS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300명이 매년 참여를 해서 지금 6년째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모토는요, 뭐 재단이나 법인 이런 거 없고요. 기억으로 가입하고 망각으로 탈퇴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면 저 사람이 우리 회원인가 보다 하고요. 안 나오면 이제 탈퇴했나 보다.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오고 가지 않습니다. 다 그냥 각자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이 오고 가면 일단 큰 행사들을 뭔가 치러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그냥 그 하루만 재미있게 일을 해보자. 그리고 끝나고 뒤풀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여는 거죠. 그 파티를 위해서 뭐 윤종신 씨, 뭐 김재동 씨, 뭐 원몰 찬스, 뭐 이런 정지찬, 정재형 뭐 이런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그냥 공짜로 해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술 먹으면서 그냥 공연하고 술값으로 대신 공연료를 드리고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이 행사가 6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힘은 뭐냐? 사람들이 이걸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하나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할 타자가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를 지난 30년간 야구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야 되니까 전문가들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연구 해봅시다 했더니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68명이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지난 30년간 한국 프로야구의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서 저자가 59명인 논문을 함께 쓴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연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테크놀로지를 각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했던 활동입니다. 네트워크가 아니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니면, 테크놀로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논문 한 편 쓴다고 저한테 실적으로 들어오나요? 제가 이력서에 쓰지도 않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야구 논문을 썼다는 거는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재미로 그냥 하는 겁니다. 동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완전히 몰입하고 그 과정을 옆에서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참여했던 시사인 기자와 과학동화 기자가 그걸 혼자 계속 글로 쓰고 있었어요. 기록으로. 이 조직은 이상한 조직이다. 아무래도 정재승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뇌를 실험하는 것 같다.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그 글을 모아서 이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또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죠. 이 두 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 동기가 정말로 중요해서 과정을 즐기는 일이 아니었으면, 테크놀로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8가지를 듣고 저분 비영리 단체를 잘 모르는구만. 저런 거 잘 안 돼. 우리 조직은 저렇게 안 바뀌어. 완전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해보니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이고 여러분들은 더 오랫동안 이걸 진짜 업으로 삼으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일에 비할 건 아니지만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조직을 혁신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조직의 리더에게 난 원하지 않는데 임파워먼트를 하래요. 뭐 그렇게 너무 평가하지 말고 위에서 너무 쪼지 말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혁신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비영리 단체에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